시작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뭘 공부했냐면 사건이 2개 이상 혹은 시행이 2개 이상 등장을 했을 때 그 시행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를 셈하고 그것들을 뭘 통해서 사칙 연산을 통해서 연결하는 연습들을 좀 진행을 했지. 일단 더하기는 합의법칙과 연결이 되고 얘는 그냥 실전적 의미로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케이스 분류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지. 맞지?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케이스 분류가 많아질 상황이 많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이너스도 등장을 하는데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포함과 배제 원리, 그러니까 겹치는 녀석이 등장을 해버리면 케이스 분류를 했을 때 그 친구를 마이너스를 통해서 솎아내야 되고, 또 더불어서 부정적인 말이 등장을 했을 때 이 여사건 사고도 떠올라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괜찮나? 그다음 곱하기도 공부했죠. 곱하기는 고배법칙과 연결이 되고 실전적 의미로 앞사건 각각마다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동일하다면 그냥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곱하기로 그냥 연결해주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괜찮나? 오늘은 뭘 공부를 할 거냐면 이 고배법칙을 축약시킨 표현인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야. 괜찮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굉장히 쉬운 예시입니다. 1, 2, 3, 4라는 4개의 숫자가 적힌 카드가 있다고 가정할게. 됐냐? 이거를 가지고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럼 그 경우의 수는 뭐지?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4가지.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근데 얘네들이가 순차적으로 진행하니까 이렇게 곱해버리면 충분히 총 24개다라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지? 근데 만약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있고 총 몇 자리의 숫자를 만들고 싶은 거냐면 50자리의 숫자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11이 100, 99 이렇게 곱해나가면서 갈 수 있지. 맞지? 근데 이거를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축약을 하고 싶은 거야. 뭘 하고 싶은 거라고? 축약.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냐면 이 상황을 그냥 100 퍼뮤테이션 50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4 퍼뮤테이션 3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퍼뮤테이션 자체를 단순하게 공부하는 애들은 그냥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에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근데 퍼뮤테이션을 명백하게 이어야 하는 방식은 뭐냐면 일단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 여기서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는 서로 다르잖아.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퍼뮤테이션 사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그 다음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몇 개를. R개를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50자리가 될 수 있는 50개의 숫자를 일단 선택을 하는 거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R개끼리의 뭐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거야. 구분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하지. 그러니까 내가 50개의 숫자를 뽑았어. 근데 한 친구는 맨 처음 숫자에 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숫자 혹은 이래저래 숫자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리라는 뭐가 있다라는 느낌인 거야. 구분이 있다라는 느낌. 이렇게 받아들여주셔. 그러니까 5명의 사람이 있어. 사진을 찍을 거야. 그래서 일자로 서야 돼. 일자로 서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 있을 사람, 여기 있을 사람, 여기 있을 사람, 여기 있을 사람, 여기 있을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쓰는 사람, 여기 쓰는 사람, 여기 쓰는 사람, 여기 쓰는 사람, 여기 쓰는 사람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구분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5 퍼뮤테이션 5라고 이렇게 계산해 준다.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5명을 뽑는데 그 5명끼리 뭐가 있다는 거야? 구분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 공통성 내에서는 중요하진 않지만 이 친구는 중복을 허락하면 안 돼요. 뭘 허락하면 안 된다고? 중복. 그럼 1, 2, 3, 4라는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지? 숫자라고 얘기했니? 적혀있는 카드라고 얘기했니? 카드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1이라는 친구를 쓰면 다시 1은 쓸 수 있는 겁니다.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중복을 허락하지 않도록 뽑았을 때 퍼뮤테이션을 써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들지 않아?
선생님 만약에 중복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중복되는 것 자체는 이제 어디서 공부를 하냐면 확률과 통계에서 공부해요. 그게 무슨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냐면 중복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중복 순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있어. 이거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냐면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몇 가지 들어가? 10가지. 여기 몇 가지 들어가? 여기 몇 가지 들어가? 그래서 그냥 10의 3승 곱의 법칙을 그냥 연속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냐?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기호를 공부를 할 건데 일단은 이런 거 가능해요? 이건 절대 가능하지 않지. 왜 중복을 허락하지 않냐? 시작할 이건 무서운 거야. 어? 4명에서 이제 줄 서서 사진을 찍는데 이제 5명. 무섭지 않아? 불 끌까? 아니 아침이라서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이라는 친구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 r보다 커야 돼. 근데 갖출 수 있을까? 갖출 수 있다. 그런 거를 뭐라고 쓰는 거냐면 n 퍼뮤테이션 n이라고 쓰는 거지.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n부터 n-1까지 처리하고 어디까지 곱해주면 돼? 1까지 곱해주면 되겠지. 근데 사람들이 이 n 퍼뮤테이션 n을 쓰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정의하도록 약속한 거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쓰도록 약속한 거야. 얘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n 팩토리얼입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n 팩토리얼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n개끼리에 뭘 주는 작업이다? 구분을 주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오케이? 근데 너네 0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나? 0 팩토리얼을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하죠? 1이라고 정의하죠. 근데 왜 1이라고 정의할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잘 봐. 내가 n 퍼뮤테이션 r을 쓸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r이라는 친구는 무조건 0보다 커야겠지. 맞아. 마이너스 1개 선택을 못 하잖아요. 맞아. 그 다음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 n보다는 작거나 같지. 근데 이렇게 써도 된다. 왜 안 뽑아도 되잖아. 됐냐? 근데 이 친구를 충분히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얘를 팩토리얼로 나타내고 싶어. 그럼 일단 n 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되겠지. 괜찮아? 거기에다가 뭘 나눠주면 돼? n-r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서 내가 np n을 이걸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그랬더니 분 뭐에 뭐가 들어가? 0 팩토리얼. 분자에는 n 팩토리얼 들어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np 제로도 나타내고 싶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밑에 n팩이 들어가고 얘가 뭐가 들어가? n팩이 들어가니까 1이 만들어지긴 한다고.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n팩으로 정의하고자 이 0 팩토리얼을 뭐라고? 1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상문 같은 경우에는 기니디 문제 혹은 개념 문제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안 나왔지. 괜찮나요? 그럼 쭉 넘어가서 31, 32, 33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 진행을 했고요. 예제 21번 들어갈 거니까 3번은 그냥 X처를 치시고 3번은 빼버릴 거예요. 1번, 2번 증명 좀 해보도록 할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명 문제로 나옵니다. 증명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증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면 얘 이용하는 거예요. 얘. 오케이? 해보세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맞지? 어떻게 서술할 거냐면 일단 좌변부터 적는 거야. 그럼 좌변은 충분히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n 팩토리얼을 얘네들이 나눈 걸로 뺀 거에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지. 아니야? 선생님한테 이렇게 서술하시면 된다고. 근데 우변부터 쓰면 안 돼요? 우변부터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읽을 때 이렇게 읽잖아. 그러니까 우변을 계산해서 그냥 NP 어린. 그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어. 근데 좀 더 명백하게 쓰면 좌변 우변 나눠서 좌변 우변이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됐냐? 그럼 우변 쓸게.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친구는 n-1 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면 돼? m-r-1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더하기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면 돼?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지. 여기까지 돼야 안 돼. 근데 나는 뭘 하기 위해서? 통분을 하기 위해서 위아래에다가 n-r을 뭐 해버리는 거야? 곱해버리는 거지.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n-r팩으로 바뀌지. 그렇기 때문에 묶어주시면 n-r팩으로 묶어주시면 여기서 n-1 팩토리얼로 묶어서 여기 n-1 나오고 괜찮아? 그럼 여기 r이라는 친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지. 괜찮니? 야? 그럼 얘네 둘이를 합쳐주시면 충분히 n-r 팩토리얼 분의 뭐가 되겠다? n팩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그래서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등식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죠.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작년에서 상용 같은 경우에는 컨비네이션 증명의 서술형 2번인가로 나왔고요. 그 다음 반포에서 나왔던 거 하나 설명해볼게. 잘 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이 친구를 경우애수의 상황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경우애수에 대한 상황을 부여를 해가지고 저 친구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M 퍼뮤테이셔널이 뭐야?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구분을 주는 작업이 이고, 맞지? 내가 중복을 허락하지 않지, 맞지? 그럼 이걸 어떻게 상황 부여를 하는 거냐면 N개의 어떤 물건이 있어. N개의 물건이 있어. 맞아? 그럼 여기에 무슨 자리가 있는 거냐면 R개의 자리가 있는 거야. 그럼 N개의 물건을 이 R개에다가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M 퍼뮤테이션 R이지. 여기까지 하면 돼. 됐니? 근데 여기서 이 N개 중에서 어떤 독특한 별이라는 친구 하나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럼 별을 제외하면 총 몇 개가 있어? n-1개가 있지. 됐니?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케이스 분류할 수 있는 거냐면 별이라는 친구를 포함하면서 R개를 구성하는 케이스랑 별이라는 친구를 포함하지 않는, 즉 배제하면서 R개를 구성하는 케이스로 케이스 분류할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그럼 별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찾아? 별부터 배치하겠지. 그럼 R 자리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R개지. 그럼 거기에다가 n-1개를 중에서 r-1개를 뽑아서 배열해주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돼. 이게 이해되니? 이해돼? 그러니까 별이라는 친구를 먼저 배치시켜 놓지. 그럼 n-1개가 남고 자리는 몇 개 남아? r-1개 남잖아. 그럼 걔네들 배치해주는 경우의 수 곱해버립니다. 여기까지까지? 근데 이제 별을 배제할 거면 별이라는 친구는 이 R개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n-1개 중에서 r-1개를 뽑아서 다음과 같이 배치해버리는 거랑 똑같다고. 미안해. 알겠죠? 괜찮니?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경우에서 상황을 통해서 이 친구를 증명할 수 있겠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 이 친구 자체는 순열로 증명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지. 맞지? 이거 경우에서 관점으로 어떻게 증명할까? 얘는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n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게. 오케이? 그 중에서 지금 R명을 선택을 할 거지. 그러니까 R명이라는 뭘 선택한다는 느낌은 뭐냐면 간부를 선택한다고 가정할게.
근데 알명 중에서 대표가 한 명 있고 나머지 짜바리? 뭐지? 짜바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짜바리 간부들. 그러니까 짜바리 간부 몇 명 있는 거야? N-1명이 R-1명이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렇다면 이 친구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거냐면 N명 중에서 대표 한 명 뽑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N가지지. 거기에다가 짜바리 간부 뽑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N-1 퍼뮤테이션 R-1. 그러니까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경우에서는 대표 한 마리 뽑고 짜바리 뽑는 경우에서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경우에서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겠다. 괜찮냐? 아니? 이거 자체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퍼뮤테이션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 추론 문제라든지 혹은 내가 볼 때 뭐 서술형으로 나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채점하기 힘드니까. 국어 선생님도 아니고 맞지? 왜 범퍼스가 어떻게 됐어? 방포에서는 그 뭘로 나왔어? 빈칸 반답.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빈칸 채우라고 하면 이런 거 채우라고 해요. 여기 쓰시고 뭔 말인지 알겠지? 막 이런 거 채우진 않겠지. 이런 거 채우라고. 괜찮냐?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순열을 문제를 풀기 전에 뒤로 넘어가서 조합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먼저 들어갈게. 페이지 44쪽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아저씨는요, 이 아저씨는 커뮤니케이션을 안 했어요. 그럼 시작을 평소에 왜 알려준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단순하게 뭐냐면 컨비네이션을 배우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하죠. 혹은 빈칸 추론 문제에서 쓸 수 있는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죠. 그럼 경우에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44쪽의 조합이야. 너네가 중학교 때 4가지 분야로 나눠가지고 막 공부를 해봤던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대수, 기하, 조합, 그 다음 뭐지? 정수.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막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경우의 수를 경우의 수라고 안 부르고 조합론이라고 불러. 그럼 그만큼 조합이라는 걸 제가 뭐 하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경우의 수를 다루는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조합을 공부하려면 순열 퍼뮤테이션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공부하는 건데, 순열을 공부하는 건데, 내가 상황 부여를 또 해볼게. 상황 부여. 뭐예요? 주머니죠,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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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린이라 하죠. 뽑기 아까 되게. 뽑기 해가지고. 상품 있어. 상품 뭐 줄까? 간식? 간식? 이제 어디냐? 이게 어린이야. 어린, 내가 지금 청소년이 어린이야? 이거 어디냐? 청소년도 어린이야? 그 요금제 막 나눠져 있잖아요. 버스 이거 청소 어리도 청소. 어린이가 청소년 어린이. 어린이를 누가 만들어? 방정환? 그 소파 방정원. 맞아, 맞아. 진짜. 소파 방정원이 이름 성은 소파. 그 무슨 백범 김구 이런 거 소파 방정원이라고. 영어야?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아니 진짜 도산 남처럼. 도산 남성 이런 거 소파 방정원이라. 그래 그 소파야.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 성어 무슨? 잘했어. 봐볼게요. 싸우지 마시고. 잘 봐. 잘 봐. 주머니에 1, 2, 3, 4라는 공이 적혀있는 1, 2, 3, 4가 적혀있는 공이 있어. 그럼 여기 적혀있는 공을 뽑아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만 줄 거야. 그럼 뭐야? 뭐야? 네? 세 자리 자연수만 4P3. 4P 3이지. 그럼 경우에서 계산하면 몇이야? 4. 24개지. 그럼 24개를 나열할 수 없어. 미안하지만 하나 지울게. 그럼 뭐지? 3P. 3P2지. 그럼 3P 2 정도는 나열할 수 있어 없어? 몇 가지니? 6가지니까 나열해볼게. 한도가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4P3. 3P 3이요. 그럼 3팩토리얼이죠. 네.
여섯 가지 나열할 수 있잖아. 네. 나열할게. 1, 2, 3. 그다음. 1, 4, 아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칸을 하나 지울게. 설명을 위해서 3, 2로 들어갈게. 너무 알고 있네. 그럼 뭐야? 1, 2. 그다음 뭐야? 2, 4. 2, 1. 그다음 뭐야? 1, 4, 1, 3. 그다음 뭐야? 3, 1. 그다음 뭐야? 2, 3. 그다음 뭐야? 3, 2.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6가지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 잘 봐봐. 퍼뮤테이션 관점에서, 즉 다음과 같이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관점에서는 얘네들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얘네들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얘네들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근데 내가 이 공 3개 중에서 2개를 뭐 하기만 할 거냐면 뽑기만 할 거야. 그럼 뽑는 관점에서는 얘네들이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얘네들이가 같은 거지. 그래서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3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4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할 겁니다. 이렇게 쓸 거야. 엄밀히 따지는 게 컨비네이션이거든. 근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초이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3개 중에서 2개를 초이스한다. 오케이? 괜찮아? 근데 얘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3 퍼뮤테이션 2를 뭘로 나눈 거야? 2로 나눈 거지. 근데 엄밀히 따지면 2팩으로 나눴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조심스럽게 3 퍼뮤테이션 2라는 친구를 3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 팩토리얼이라고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이 곱의 법칙은 순차적인 진행을 하는 액션을 나눈 거지. 그러면 이 퍼뮤테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몇 개의 액션이 숨어 있다는 거였어? 2개 액션이 숨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냐면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뽑는 거야. 그럼 3개 중에서 2개를 뽑았지. 그럼 2개가 있는 거야. 거기에다 뭘 곱한 거야 내가? 2팩토리얼을 곱했기 때문에 2개끼리 뭘 준 거지? 구분을 준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한다면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 그럼 둘 중에서 10의 자리에 들어갈 친구는 누구고 1의 자리에 들어갈 친구는 누군지 구분을 주는 2팩토리얼을 곱해버리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퍼뮤테이션 자체는 액션 2개가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퍼뮤테이션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합이라는 거랑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때가 있는 거야. 그게 좀 기억하실게요. 괜찮아요? 그럼 컨비네이션 정리해볼게. N 컨비네이션 R. 이건 뭐라고?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R개를 선택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상황에서는 R개끼리에 구분이 있니 없니? 구분이 없는 거야. 이게 명백하게 뭐랑 차이가 있는 거야? 퍼뮤테이션과 차이가 있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 마찬가지로 중복은 허락해 안 해? 중복은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럼 중복을 허락하면서 뽑는 친구가 존재할까?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럴 거냐면 중복조합이라고 그럴 거고 내가 이 수업 때는 안 다룰 거고 이거는 나중에 내신 대비 심화 수업 할 때 중복조합 가지고 이제 공 뽑는 이야기를 좀 하긴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주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N 컨비네이션 R이 딱 나왔어? 그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R개. 근데 R개끼리 구분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R개끼리 구분 주고 싶어? 그냥 뭐 곱해주는 거? R 팩토리얼 곱해주는 거.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 N 컨비네이션 R은 N 퍼뮤테이션 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거 아니야? 이거는 뭐였어 아까? 이렇게 곱하면 얘가 된다는 거는 N개 중에서 R개 뽑고 R개끼리 구분 주니까 퍼뮤테이션 된 거지. 얘는 퍼뮤테이션에다가 R 팩토리얼 나눴으니까 컨비네이션 된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누기 관점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N 퍼뮤테이션 R은 N개끼리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R개 구분이 있는 거지. 맞지? 근데 그거를 뭘로 나누는 순간? R팩으로 나누는 순간 R개끼리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이거 이해돼?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거에서 나와. 비느자 문제 풀어본 적 있어? 비느자 문제? 비느자. 비느자. 남자가 3마리가 있고요. 여자가 2마리가 있어요. 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기다 빈 의자가 두 개가 있어. 이 친구를 줄 세우는 경우에서 어떻게 찾지? 이거 어떻게 찾아? 비는 역시. 근데 잘 봐봐. 야, 남자 세우기는 당연히 구분이 되는 거 아니야? 서로 다르겠지? 달라야죠. 무서워요. 여자끼리도 서로 다르죠. 근데 빈 의자끼리는 구분이 안 될 거야. 맞지? 맞아?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해설지 같은 걸 보면 일일이 다 나열해서 계산하는 거죠. 어?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전체 줄 세우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7팩이지. 맞지? 근데 이 7팩토리얼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빈 의자가 두 개가 있는데 빈 의자에 대한 구분을 준 다음에 나열한 거 아니야? 근데 난 구분을 뭐 해야 돼? 없애야 되니까 그냥 뭘로 나눠버리는데? 2팩으로 나눠. 이렇게 해서 이게 나누기였죠. 이해돼? 한 가지만 더 할게. 1, 1, 1, 2, 2, 3이라는 총 몇 개의 숫자가 있어? 6개의 숫자가 있어. 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찾는 거야? 6팩을 그냥 뭘로 나누는데? 3팩, 2팩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나누기 관점이 뭔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렇게 해석할 거야. n 팩토리얼을 곱해. 그럼 이거는 n개끼리 뭐 주는 작업이야? 구분 주는 작업이야. 일렬로 나열한다는 게 아니라 구분 주는 작업이야. 됐냐? 그 다음 n팩으로 나눈다. 이거는 n개끼리의 구분을 뭐 하는 작업인 거야? 없애는 작업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실전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되겠네. n 컨비네이션 할 거야. n개 중에서 r개를 뭐 하는 거야? 뽑기만 하는 작업인 거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조합과 순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괜찮아? 괜찮아?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더하기가 들어가는 거지. 나중에 문제 풀잖아. 솔직히 이거는 어느 정도 연습하면 다 하거든. 그럼 애들이 여기서 할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이거 잘 보내죠. 오케이? 근데 오늘은 이거 좀 더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 오케이? 그래서 페이지 44, 45에 대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문제풀이 좀 진행하도록 할게. 잘 봐. m 퍼뮤테이션 R이라는 친구는 m 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는 거랑 똑같은 거야? n-1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랑 똑같은 거지. 맞아? 그럼 여기서 이 나누기 작업을 해석을 해보자. 이게 뭔 말이냐면 n팩이 뭐예요? n명의 사람을 구분을 싹 줘버리는 거지. 너 1번에 앉을 거야, 2번에 앉을 거야, 너 n번에 앉을 거야. 맞아? 근데 여기서 이 n-r팩은 뭐야? n명 중에서 n-r명의 구분을 주는 거지. 그럼 나눴다는 거 뭐야? n-r명의 구분을 없앴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개념 자체가 n 퍼뮤테이션 R이랑 똑같은 거지. 한 명 중에서 n명에다가 구분을 싹 줬는데 n-r명의 구분을 없애버리면 r명끼리의 구분만 된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알겠어? 이걸 이제 문제에 적용시켜야 돼. 그러면 n 컨비네이션 R은 n 팩토리얼 뭘로 나눈 거야? n-r 팩토리얼 나눈 거지. 얘가 지금 뭐야? 얘가 n 퍼뮤테이션 R이지. 그럼 이 친구를 뭘로 나눠버리면 다시? r팩으로 나눠버리면 얘가 이제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쉽게 가볼게. 5 컨비네이션 3이라는 친구 생각해볼게. 돼요? 그럼 이 친구를 뭐로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눴다고 해석할 수 있지. 여기까지 돼야 돼. 집중. 됐지? 됐냐? 그럼 이 5팩이라는 친구는 5명의 구분을 준 거야. 맞지? 맞아. 근데 3팩으로 뭐 했어? 나눴지. 그럼 이 세 개끼리 뭐가 없어진 거야? 구분이 없어진 거지. 그 다음 뭘로 나눴어? 200으로 나눴지. 그럼 이 두 개끼리 뭐가 없어진 거야? 구분이 없어진 거지. 근데 이 상황 자체가 5개 중에서 동글뱅이가 될 수 있는 3개를 뽑는 거랑 완전 똑같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만 잘 해내시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 진짜 나중에 너네가 이제 뭐 나는 내신 대비할 때 경우의 수 들어가면 무조건 경우의 수부터 시작하거든.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를 하루에 이제 10문제에서 20문제씩 매일 풀기 시켜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생각보다 감이거든. 그렇게 연습을 할 건데 경우의 수 문제를 딱 풀잖아? 그러면 컨비네이션과 팩토리얼과 곱하기에 대한 관점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거예요. 풀다 보면. 근데 학교 시험에서 애들이 틀리고 오잖아? 그럼 케이스 하나 안 썼어요. 케이스 분리 하나 못 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 보기를 구성을 할 때 너네가 문제를 한 번쯤은 풀어봤던 사람 막 1 더하기 3 컨비네이션 2 더하기 1 곱하기 막 4패 막 이렇게 정답이 도출되거든. 나중에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맞지? 오케이? 그러면 보기 구성을 어떻게 할까? 학교 선생님께서 무조건 24의 배수를 보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풀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한 번 근데 좀 이런 거 생각 못 하시는 분들 조금 있으시거든? 그러면 계산해서 경우에서 이제 찍을 때 마지막에 4팩이 들어갈 것 같아. 근데 나 시간이 없어. 24의 배수 찍고 들어가. 이게 나쁜 스킬이 아니라니까? 근데 웬만하면 좀 생각이 있으신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24의 배수로 볼래? 보기 구성을 하는데 갑자기 위에 돈수선 선생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냥 더하기 1, 2, 3, 4 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개꿀 내가지고 24의 배수 찍어버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선택하는 거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세 가지만 설명을 할 건데 세 가지만 설명할게.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친구는 N 컨비네이션 N-R과 같다라는 거 하나 설명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작년 상문에 나왔던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1 이 친구. 그 다음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은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R-1 얘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친구 증명할 때는 그냥 뭘 이용해서 증명하시면 돼? 한 번씩 다 써라. 이거 외우셔야 돼. N 컨비네이션 R은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눈다? N-R 팩토리얼로 나누고 R 팩토리얼 한 번 더 나눈다. 오케이? 증명 문제 등장하면 우변은 쓰고 좌변은 쓰고 우변 좌변 같으니까 다음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절대 서술형에서 감점입니다. 오케이? 이거 세 개는 서술형 문제로 너무 비출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땐 이번에는 안 나올 것 같아.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이번에 안 나올 것 같아? 상문이나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상문도 그렇고 세화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유무리 함수하고 경우에서만 딱 시험 범위. 이번 범위 뭐예요? 이번 범위는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경우의 수, 행렬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우의 수에 대한 부담이 살짝 줄어들 수는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를 빼지 어려운 문제를 배치는 할 것 같아. 그리고 행렬에서 어려운 문제 안 낼 것 같아. 아니요. 안 낼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를 연습을 시킬 거긴 한데 왜 안 낼 것 같냐면 아까 저번 어제도 얘기했잖아. 중간고사 때 행렬 들어간 학교가 전국에서 9개 학교가 있었다고. 근데 9개 학교 중에서 킬러가 1도 없었어. 그냥 다 더하시고 곱하시고 진짜 어려운 거야. 영인제하고 그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살짝 물어보는 것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고 어렵다고 한다면 내가 봤을 땐 경우에서 킬러 하나 만들고 2차 부등식이나 내가 봤을 땐 2차 부등식 쪽에서 2차 함수 결합형을 좀 어려운 문제 하나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오케이? 하지만 모르죠. 다 연습해야지. 됐냐? 그래서 증명은 이걸로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따로 증명은 하진 않을게. 뭘 통해서 증명할 거냐면 의미 부여를 통해서 증명해볼게. 이건 너무 많이 쓰죠. 내가
100 컨비네이션 98을 계산할 거야. 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100부터 98까지 나열한 1까지 나열한 다음에 100부터 98개까지 나열한 다음에 밑에 싹 나열해서 수를 날리면 계산할 수 있다. 맞지? 그렇게 계산은 돼야 돼. 되지? 하지만 이거를 100 컨비네이션 98을 그냥 바로 계산하는 친구가 있니 없니? 없죠? 맞지?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계산하도록 공부를 했었지? 100 컨비네이션 2로 계산하도록 공부를 한 거지. 왜 100 컨비네이션 98을 100 컨비네이션 2로 바꿀 수 있을까? 100개 중에서 98개를 선택한다는 거는 100개 중에서 선택하지 않는 2개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100개 중에서 98개를 선택한다는 거는 내가 선택하기 싫은 2개를 그냥 쳐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100 컨비네이션 98은 100 컨비네이션 2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 괜찮아? 그럼 너는 이거 2개 의미부여를 한번 생각해 볼래? 이거 의미부여를 한 번만 보게 돼. 한 1분 정도 시간 줄게. 페이지 48쪽입니다. 이걸 두번 넣어야 된다고 해야지. 그래서 다 약이 될 거예요. 안 되잖아. 덥다. 나만 넣나? 나만 넣을까? 나 DJ. 미안. 이런 거 싫어하는 친구 넣나? 이런 거 싫어하면 나한테 얘기해줘요. 엄마한테 얘기해줘.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자주 할게. 대화. 이 친구는 뭐냐면 아까랑 똑같아. N개 중에서 몇 개 뽑아? 날개 뽑는 거지. 그럼 이 친구는 뭐냐면 별이 뽑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별이 미안해. 잠깐만요. 얘가 별이 뽑힌 거지. 별이 뽑혔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됐니? 그러면 잠깐만. 얘가 별이 뽑힌 거 아니야? 모르겠어. 얘가 별이 뽑힌 거지. 미안해. 얘가 별이 뽑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별이 뽑혔지. 맞지? 그럼 몇 개가 나와? n-1개. 그 중에서 몇 개 뽑는? n-1개. 뭔 문제였겠지? 그럼 이 친구는 별이 뭐 한 거야? 안 뽑힌 거지. 내가 이거 잘못 적었나? 미안해. 여기 잘못 적었으니까 내가 이 지랄을 하지. 미안해. 이렇게 적었죠? 맞지? 그럼 별이 뽑히지 않은 거지. 맞아? 맞아? 그러면 별이를 제외하고 n-1개 중에서 알개를 뭐 하시면 돼? 뽑으시면 되겠다. 괜찮나? 그다음 이 친구는 의미부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얘는 이걸로 증명 한번 해볼게. 오케이? 이건 이 증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럼 R 곱하기 어떻게 돼? n팩을 뭘로 나누는데? n-r팩으로 나누면 되지. 근데 증명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지금 좌변이죠. 어차피 쓰는 거 얘는 r팩. 이 친구가 좌변이지. 등식 증명할 때는 좌변과 우변 나눠서 증명해 주는 게 좀 더 명백합니다. 그럼 우변 적은 뭐야? n 곱하기 n-r팩을 n-r팩 그다음 r-1팩을 뭘로 나누 분해 뭐야? n-1팩이지. 됐니? 그럼 우변 좌변 계산을 해주시면 다 뭐가 나와? n-1, n-r팩 그다음 r-1팩 분해 n팩. 괜찮아? 그럼 이 친구는 똑같이 n-r팩, r-1팩인데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뭐가 돼버리겠다? n팩 나오겠다. 그래서 둘이 같다 이렇게 증명해 주시면 돼요. 이거 나오면 그냥 땡큐 문제다. 그 다음 어떤 문제로도 많이 나오냐면 기니디에서 다음 점 옳지 않고 이런 거도 나오기 때문에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됐냐? 그러니까 봐봐. 아까처럼 이렇게 바꿔 그래도 이렇게. 그럼 그냥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 됐지? 오케이? 앞으로 넘어가서 문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쪽 갈게요. 예제 22번 시작.
잘 봐. 첫 번째, 그냥 5명이 놀이국에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지. 그냥 몇백 처리하면 돼. 500 처리하면 되겠지. 어떤 느낌인 거냐면 5명의 사람이 구분이 된 자리에 앉는다. 됐지? 5명끼리 여기 앉을, 여기 앉을, 여기 앉을, 여기 앉을, 여기 앉을 사람의 구분 준다 이렇게. 됐냐? 그다음 얘는 앞에 어른이 앉고 뒤에 어린이가 앉지. 그럼 어른은 이 둘 중에서 구분 조가지로 앉지. 그다음 어린이는 이 셋 중에서 구분 조가지로 앉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됐냐?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나온 사람 72? 36? 6? 72, 32, 36, 6. 근데 웬만하면 정답이 36, 72 이렇게 막 2배로 차이 나는 애들이 있거든. 봐봐. 일단 어린이랑 어른이 같은 줄에 앉잖아. 맞아? 그럼 어린이 중에서 몇 명을 뽑아? 한 명을 뽑지. 이렇게 뽑지 말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린이랑 어른이 같은 줄 앉을 건데 나는 대상을 어른으로 잡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어른은 무조건 여기 아니면 여기 앉아야 되니까. 맞아? 그럼 어른 3명 중에서 어차피 어른 어떻게 예상할 거냐면 여기 둘 중에서 한 자리 뽑아. 됐니? 뽑았어. 됐니? 그 다음 뒤에 3자리 중에서 몇 자리 뽑아? 한 자리 뽑아. 그 다음 어린이 뭐 하는 거? 어른 뭐 하는 거? 나열하는 거 이때 괜찮아? 그럼 나머지 자리에다가 어린이 뭐 해주면 돼? 나열해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컨비네이션과 팩토리얼만 계속 연결을 해서 해주시는 게 이제 사고를 할 때 조금 편하긴 하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자. 72가 넘어간다. 그다음 36쪽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칠판 보시고 쭉 한번 내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오늘의 좀 핵심 테마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거라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황 부여를 할게요. 상황. 해봤자 뭐 남자 1밖에 없어요. 남자 3명. 색다르겠다? 강아지. 강아지 3마리. 고양이 2마리. 사람 2명. 이렇게 처음. 이게 릴스 보는 거. 아유 그래. 릴스 보는 사람. 릴스 뭔 사람? 릴스 보는 사람. 안 보세요. 맨날 릴스 다 봐. 아니 어제 릴스를 보다가 이무이라. 이무이라고. 그리고 막 머리 길고 막 그 아저씨 있던데. 이무일이 그 나 혼자 산다고. 봤어? TV에서 봤어요. TV에서 봤어? 미안 TV? TV? 집에 TV가 없어서. 아 있어. 있죠. 있는데 소리만 나와 라디오에. 고장 나가지고 하여튼 이무일 근데 고양이를 있는데 왜? 봤어? 진짜요? 진짜 개쩔지 않아? 진짜요? 한번 이따 쉬는 시간에 봐. 핸드폰 없는 사람. 후배 고양이. 핸드폰 없는 사람 없어? 2G 쓰는 사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내가 고1, 2 때는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나 고3 때 공부를 했는데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나도 스마트폰 있었던 세대예요. 초기 세대는 그 아이폰 초창기거든요. 세졌어요? 잡수시대.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는 안 나왔죠. 초등학교 때는 그거 쓰고 롤리팝 그런 거 알아? 아 가르고 있는 몰라. 그런 거 쓰다가 근데 내가 그때 2G 폰 쓰는 건 좀 알지. 왜 굳이 10년 전으로 스마트폰 잘 활용하면 너무 좋다는 거야. 이거 이따 봐봐요. 눈으로 놓고 하니까 너무 귀여워.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그렇다고. 됐지?
그럼 그냥 강아지 3명과 고양이 2명과 사람 2명 있어. 오케이? 네. 근데 얘네들이 총 몇 명이니? 일곱. 7명이지. 7명을 지금 줄 세우는 상황인 거야. 명. 7명이라? 7개. 말이라 해요 말이. 말이. 7개? 아니 7마리. 7마리가 있어. 사람도 어차피 7마리 줄 세울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강아지끼리 이웃하는 경우가 있어. 강아지끼리 이웃하는 걸 어떻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로. 이웃하는 것 자체는 그냥 한 친구를 어디에 묶어버리는 거야? 보자기에 묶어서 그냥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이 강아지를 한 보자기에 묶어. 맞지? 그럼 나머지 몇 명 있어? 강아지가 3명이네요. 한 보자기에 묶어. 나머지 몇 명 있어? 네 개. 4명 있지? 그래서 어떻게 줄 세우는 거냐면 얘를 하나로 보고 나머지 4명 줄 세우는 거 500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 강아지 3마리 줄 바꾸는 건 300 곱해버리는 거야. 이웃하는 거 그냥 묶어버린다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묶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땡땡땡 사이에 이 오도록 하는 거 이런 경우도 있거든. 오케이? 예를 들어서 사람 2명 사이에 강아지 1명, 강아지 하나가 오도록 하는 경우에서 이거 어떻게 돼? 오도록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보자기로 묶는 건데 어떻게 묶어버리는 거냐면 여기 뭐가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고 여기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 강아지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남는 친구는 강아지 몇 명이 남고? 2마리가 남고 고양이 몇 마리가 남고? 2마리가 남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 분석해 준 다음에 이제 팩토리얼로 연결해 주는데요. 그럼 총 몇 개야? 5개죠. 5팩? 그러면 학교 보기에서는 120의 배수로 줄 가능성이 크다고? 5팩 당연한 사실이니까. 근데 여기서 뭘 곱해야 되냐면 강아지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1개를 뽑은 다음에 사이에 꽂아 넣어. 돼요? 됐니? 근데 엄밀히 이거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됐냐? 그 다음 뭐야? 사람 자리 바꾸는 거 이렇게 쳐야겠어. 할 수 있겠어? 학교 선생님께서는 얘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240, 뭐 480, 720 이렇게 보기로 까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인지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케이스인데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조금 주의 있게 보자. 세 번째 케이스. 그냥 7번 보세요. 그럼 이따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서 이거 주의 깊게 보자.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온다.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서. 그럼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서는 첫 번째 애들이 생각이 뭐냐면 선생님 이거 여사건 쓰면 안 돼요 이렇게 고민했을 거예요. 응? 여사건을 쓰면 될까 안 될까? 일단은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쉬울 때가 있고 쓰면 겁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됐니? 이거에 대해서 언급할 거고. 근데 정석적인 풀이는 뭐냐면 칸막이 풀이. 무슨 풀이? 칸막이 풀이. 칸막이 풀이도 먼저 보여줄게. 그럼 여기서 상황 구현할게. 뭐끼리 이웃할 거냐면 고양이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고양이끼리 뭐하지 않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를 생각해. 그럼 어떻게 세만하는 거냐면 잘 봐. 고양이는 이웃하면 안 되지. 근데 강아지랑 사람은 뭐 해도 돼? 이웃해도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웃 가능한 친구를, 이웃 뭐한 친구를? 가능한 친구를 칸막이로 세워버리는 거야. 그럼 나머지 5마리 일단 뭘로 세워? 칸막이로 세우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웃할 수 있는 거 총 몇 개를 세운 거야 내가? 5개를 세운 거지. 그럼 이 5개를 가지고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칸막이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돼? 그럼 이 칸막이 사이사이에 뭘 집어넣으면? 고양이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이웃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냐? 그럼 총 몇 개의 자리가 만들어졌어? 칸막이 총 6개. 6개 중에서 2개를 뽑은 다음에 2개끼리 자리 바꾸자. 그냥 조금 이거는 6 퍼뮤테이션 2로 바로 쓰셔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괜찮냐? 이거는 한번 계산해 줄래? 하기 싫어. 빨리 해줘봐 한번. 30 곱하기 120 하면 3600이 나오죠?
아니? 그럼 지금부터 이 3600이라는 숫자를 한 번만 기억 좀 봅시다. 됐니? 왼쪽으로 넘어갈게. 잘 봐. 봐봐. 재밌지? 너무 재밌지? 그냥 재밌다고 최면을 오늘 너무 재밌잖아. 재밌죠? 집에서 노는 게 재밌지. 잘 봐. 됐지? 여기까지? 네. 근데 이 친구를 내가 뭘로 한번 해결을 해볼 거냐면 여사건으로 한번 풀어볼게. 뭘로 풀어볼 거라고? 여사건. 야 그럼 전체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팩이? 700. 7팩이지.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돼? 그럼 거기에다가 뭐 빼면 돼? 고양이끼리 이웃하는 거 빼주면 되지. 그럼 고양이끼리 이웃하는 거는 고양이끼리 뭐 해버려? 보자기로 붙고 나머지 몇 명이 있어? 4점. 5명이 있다고 치겠냐? 네. 5명을 나열해 주면 되잖아. 그럼 몇 팩이야? 6팩에다가 고양이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팩 빼주면 되겠지. 네. 그럼 얘는 6팩으로 뭐해? 묶은 다음에 7팩이 뭐가 돼? 2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얘가 몇입니까? 720. 거기다 뭐 곱해? 그럼 뭐 나와? 3600. 3600이 나오네? 그럼 얘하고 얘가 완전히 뭐해? 같이.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거는? 이웃하는 거에 여사건으로 해결이 되겠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상황 하나를 더 부여할게. 잘 들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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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뭐냐면 강아지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세워볼게. 강아지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야. 강아지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야. 맞지? 그럼 정석풀이는 뭐라고? 이웃할 수 있는 것끼리 칸막이를 먼저 세워놔. 그럼 이웃할 수 있는 거 몇 마리야? 4명이죠. 4명부터 세워. 그러면 1, 2, 3, 4 세워졌지? 그러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중에서 몇 자리를 뽑아? 세 자리를 뽑은 다음에 3명을 나열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지.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되냐 안 되니? 되지? 그럼 얘 계산해보자. 해줄 사람 24. 얘는 5 콤비네이션 2로 계산합니까? 10. 6. 뭐예요? 1440? 맞아요? 네. 그래서 1440이 나오지? 똑같이 이 숫자 기억해. 1440. 그럼 나 여사건을 풀어볼게. 그러면 전체에다 뭘 빼주면 돼? 강아지끼리 이웃해주는 거를 빼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이거 경우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 강아지끼리 뭐해? 강아지끼리 보자기로 뭐해? 웃지? 그럼 나머지 몇 명이 남아? 4명이 남지?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몇 팩이야? 7팩에다가 얘 나열하면 5팩에다가 강아지끼리 자리 바꾸는 거 3팩 해주면 되겠지? 그럼 5팩으로 묶어주면 6, 7에 42 빼기 6이 들어가겠지? 그럼 120에다가 뭐 곱하면 돼? 36 곱하면 되는데 얘가 1440만 안 나오지. 맞지? 그러면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알아야지만 이웃하지 않는 거에서 여사건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는지가 명백하게 구분이 돼. 그러면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의 차이점이 뭐야? 그렇죠. 첫 번째 상황은 2명씩 이웃하지 않는 거였지. 그럼 2명끼리 이웃한 걸 빼면 2명씩은 이웃하지 않을 게 맞는 거라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몇 명씩 이웃하지 않는 거야? 3명씩. 근데 이 상황은 안 되나? 강강 묶어있고 여기 사람 들어가고 강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지. 강아지끼리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는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된 거지. 맞아?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강강강만 이웃한 걸 뺀 거잖아. 그럼 강강 이웃하고 사강 이런 건 지금 포함이 된 거고 이 상황에서는 강강강이 아예 떼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런 상황까지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뺄 수 있지? 어떻게 빼주면 돼? 진짜 강강 묶어요. 일단 한 번 해봐. 강강. 강강? 32? 일단 이렇게 묶을 강강 뽑았지? 맞지? 강 뽑았지? 네. 그럼 이게 너무 생각하기 힘들잖아. 맞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요.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겠다? 3명 이상일 때는? 이렇게 칸막이로 계산하는 게 맞겠다. 괜찮니? 네. 오케이. 이거 한 문제만 딱 풀고 쉬었다 갈게.
페이지 몇 쪽 볼 거냐면 예제 24번 한번 풀어볼게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관련돼서 이웃하지 않는 거 관련돼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심화 줄 네 문제를 보고 들어갈게요. 오늘 유형 테스트 보고 갈 거고 오늘도 오답하는. 오답방 가요. 그리고 오늘 조교님을 1시부터 4시까지 불렀기 때문에 시험을 좀 늦게 불러. 4시까지 잡았다고요? 네. 왜요? 1시간만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 그럼 조련님도 빨리 와주시면 저기 안 풀어야 돼요. 어?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질문 오면 밀리는 거 많이 싫어. 내신 때 불러야 돼요. 내신 때 안 가요. 계실 때 내신 때 어느 정도 하면 내신 몇 명인지 물어주세요. 안 알려줘. 여기는 오늘 여기 친구 온다고도 안 알려줬어. 왜안 알려줘요? 방금 알았어.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인가. 그래서 오늘 좀 쿠사리 한번 더 해봐. 잘 봐. 지금 그림과 같이 6개의 남학생 몇 명과 남학생 2명과 여학생 몇 명? 2명을 앉힐 거야. 근데 6개의 의자니까 빈 의자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남학생 2명끼리는 구분돼야 돼. 대체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 얘는 서로 다른 거지. 근데 얘는 서로 같은 거지. 맞지?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니? 근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고 남학생끼리는 이웃하면 돼야 돼. 안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첫 번째 풀이 뭘로 들어갈 거야? 칸막이로 들어갈 거야. 괜찮아? 그럼 여학생 묶어야지. 난 남은 거 뭐야? 빈이지. 맞아 맞아. 그럼 이거 나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잘 봐.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거 이해되니? 이해돼? 돼? 해설지에서는 이건 6가지 그냥 일일이 나열한다고. 하지만 빈빈이 같다라는 것만 보장해주면 이렇게 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나누기로 작업해주면 좀 빠르다. 됐냐? 그 다음 거기에다가 이제 뭐 곱하면 돼? 40. 하나, 둘, 셋, 네 자리지. 그럼 네 자리 중에서 몇 자리 뽑아? 두 자리를 뽑은 다음에 남자 자리 바꾸는 거 2팩 곱해주면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 가지? 72가지 나오지. 됐니? 네. 그럼 두 번째 여사건 이용돼야 안 돼요. 네. 생각보다 쉬운 여사건이지. 왜? 몇 명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2명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됐니?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는 뭐야? 여자끼리 이웃해야 돼. 이거 한 번만 잘 봐봐. 잘 봐. 여자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모아놓은 집합을 A라고 볼게. 됐냐? 그 다음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모아놓은 집합을 B 여집합이라고 볼게. 그럼 우리가 계산할 경우의 수는 뭐야? A 교 B 여지. 맞아. 근데 이 친구는 다음과 같이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땐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냐면 A에다가 뭘 빼주면 돼? A 교비를 빼주면 되는 거지. 이거 잘 보셔야 돼. 그럼 이거 느낌은 뭐냐면 여자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여자 남자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건 처리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장해 놓고 내가 여기에서만 여사건 처리하고 있는 거야. 괜찮니? 그럼 여자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5팩? 2팩? 괜찮아? 이거 괜찮아? 너무 빠른가? 괜찮지? 그 다음 남녀 이웃하는 거 4팩? 2팩? 2팩? 그 다음 몇 팩? 2팩 괜찮아? 아 4팩이 아니라 3팩이죠? 아 4팩 맞죠? 미안. 괜찮아? 이거 너무 빠르면 한 번만 다시 할게. 잘 봐. 이건 뭐냐면 여여끼리 뭐 잡아? 여여끼리 손 잡고 비느자 몇 개 있고 2개 있고 남자 2개 있지. 그럼 보자기 포함해가지고 5팩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 여여 자리 바꾸는 거 비느자 9분 없앤다. 그 다음 얘끼리 이제 또 이웃하는 거는 4개 나열하고 여여 남남 자리 바꿔 비느자 9분 없애줘. 됐지? 그럼 얘 계산해 주시면 120에다가 못 빼주면 돼. 48. 억지 맞춘 느낌입니다. 그 다음 뭐야? 이런 거 아니야? 뭐야? 7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아 된다고 된다. 한 번만 쉬었다가 세 개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 여사건으로 푸는 거 좀 한 번만 얘기해 줄게. 좀 심하게 안 하려고 하면 회의 될 것 같아. 됐니? 조금만 쉬었다. 됐나?